자, 반갑습니다. 빠꽁쌤입니다. 자, 이번에 저와 함께 배워보실 내용은 제4장 집합과 명제입니다. 집합 명제 중에서도 집합을 먼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합이라는 게 뭐냐라는 거죠. 집합의 뜻입니다. 집합은 쉽게 얘기해서 모임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모임에는 어떤 모임이 있을 수 있느냐? 잘생긴 사람들의 모임,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을 거고요. 아니면 키가 큰 사람들의 모임, 뭐 이런 모임이 또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모여 있기만 하면 다 집합이 될 수 있느냐라는 건데 그러하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수학에서 말하는 모임, 그러니까 집합이라는 것은 어떤 조건 하에서 그 대상을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것들의 모임을 집합이라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 적혀 있는 잘생긴 사람들의 모임, 얘를 수학에서 말하는 모임, 그러니까 집합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느냐라는 건데,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잘생겼어? 그쵸. 분명 지금 잘생겼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치? 뒤질래? 근데 또 아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거야. 그러니까 이 잘생겼다라는 것은 객관적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관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분명히 쌤 와이프는 나한테 결혼하기 전에 잘생겼다 그랬어. 나한테 지드래곤 닮았다 그랬단 말이야. 물론 지금은 나를 쥐 새끼처럼 보는 것 같기도 하긴 한데 어쨌든 분명한 것은 결혼 전에 나한테 쥐드래곤 닮았다 그랬어. 잘생겼다고 했단 말이야. 근데 이제 뭐 그런 거죠. 자, 그 다음 키가 큰 사람들의 모임. 요거는 모임이라고, 이것은 이제 집합이라고 할 수 있느냐? 요것도 집합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키가 크다라는 게 사람마다 다르다라는 얘기죠. 제 키가 몇 센치냐면은 185보다 조금 작아요. 이걸로 어디서 약을 팔어? 185보다 조금 작습니다. 예. 이게 큰 키냐라는 거죠. 뭐 키가 크다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 아닌데 185보다 조금 작으면은 한 170일 수도 있고, 그쵸? 그보다 더 작을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보다 더 클 수도 있는 거고, 아무튼 키가 크다라는 것은 또 집합이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다가 우리 반에서 가장 키가 큰 사람들의 모임, 만약에 이렇게 물어봤다라면 얘는 집합이 될 수 있느냐라는 건데 얘는 이제 집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왜? 우리 반에서 가장 키가 큰 사람 딱 한 명 지금 떠올라야 되거든요. 명확한 기준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써 있으면 얘는 집합이 맞습니다. 하지만 요 말이 없었다라면, 그냥 키가 큰 사람들의 모임 이렇게만 적혀 있었다라면 이것은 집합으로 볼 수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럼 얘가 여기에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 그러니까 우리 반에서 가장 잘생긴 사람들의 모임. 자, 지금 우리 반에서 가장 잘생긴 사람 딱 떠올려 보세요. 딱 누군가 떠올랐어요? 근데 우리 반 애들한테 다 물어봤을 때 다 똑같은 대답이 나올 수 있냐라는 거지. 주관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아무리 가장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도. 되나요? 그래서 상황에 맞춰서 문제를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소입니다. 원소란 무엇이냐? 집합을 이루고 있는 대상 하나하나를 원소라고 한답니다. 집합을 하나 가지고 와보죠. 자, 제가 사람 이름을 쓸 건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석진입니다. 석진이. 그 다음에 윤기입니다. 그 다음 호석이.
그 다음 남준이, 그 다음 태형이, 그 다음 지민이, 그 다음에 정욱이. 정국이? 정욱이었나? 아무튼 정국이. 자,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명의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자, 요 친구들은 그룹 BTS 아이돌 그룹의 멤버들이죠.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 하에 모여있는 모임입니다.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찬이를 섞어서 집어넣었다면 이거 뭐지? 여기 적혀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지? 혼란이 오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찬이는 내 아들이거든. 찬이는 빼. 얘들만 쓰면 확실하게 BTS 그룹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BTS라는 것은 이 친구들을 담고 있는 집합이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집합 안에 들어가 있는 대상 하나를 우리 뭐라고 부른다고? 원소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석진이는 BTS에 속해 있다. 또는 석진이는 BTS의 원소이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기호로 다음과 같이 삼지창을 이용해서 나타내게 됩니다. 근데 찬이는 BTS에 속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 아들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찬이는 BTS의 원소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것을 기호로 다음과 같이 나타냅니다. 자, 이번에는 공집합이라는 것을 볼 거예요. 자, 공집합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일단 기호 먼저 볼게요. 공집합의 기호는 다음과 같이 동글뱅이 땡입니다. 동글뱅이 땡과 같이 이렇게 쓰는 것을 공집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공집합이라는 게 뭐냐라는 건데 원소를 갖지 않은 집합을 공집합이라고 합니다. 집합이라는 게 분명히 모임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모임에 아무도 없는 거야. 그런 모임을 공집합이라고 합니다. 쌤, 그런 게 어딨어요? 자, 지금은 뭐 쌤이 굉장히 크죠. 185보다 조금 작으니까. 근데 어쨌든 어렸을 때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뭐 신체 검사 같은 거 할 때 키대로 섰었단 말이야. 그러면 내 앞에 아무도 없었어. 그래서 뭐 이런 거죠. 그 당시 우리 반에서 나보다 작은 친구들의 모임이라고 집합을 설정을 한다라면 아무도 없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공집합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자, 관련 문제 예제 1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집합을 말한 학생을 모두 고르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은이가 얘기합니다. 1보다 작은 자연수의 모임. 자, 자연수 중에서 1보다 작은 수가 뭐가 있어요? 자연수입니다. 자연수 중에서, 그러니까 1, 2, 3, 4, 5, 6, 7, 8 자연수 중에서 1보다 작은 수가 뭐가 있죠? 없어요. 분명히 없어요. 명확하게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지은이는 집합을 말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소가 없는 집합인 거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그랬죠? 공집합이라고 부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기호를 어떻게 쓴다고? 동글뱅이 땡 이렇게 쓴다고. 자, 이번에는 서진이가 얘기를 합니다. 농구를 잘하는 학생의 모임. 자, 농구를 잘한다. 굉장히 주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에게는 저 친구 굉장히 농구를 잘하는군 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또 농구 선수한테 또 들어가면은 아마추어군 뭐 이렇게 또 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잘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인 용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수지가 얘기를 합니다. 작은 수의 모임. 자, 작다라는 거. 뭐보다 작냐고. 명확한 기준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지는 집합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다가 되겠습니다.
서진이도 그렇고. 자, 이번엔 태호가 얘기를 하네요. 날개가 있는 동물의 모임. 자, 명확한 기준이 있어요, 지금. 날개가 있어야 된답니다, 날개. 그러니까 닭은 날개가 있어요. 타조도 날개가 있죠. 참새도 날개가 있어요. 호랑이는 날개가 없어요. 그리고 나는 날개가 있나? 보이셔야 되는데. 천사의 날개. 자,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날개가 있는 동물의 모임. 요거는 집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다음 중 집합을 말하고 있는 학생은 지은이와 태호가 집합을 말하고 있다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 보실 내용은 집합의 표현입니다. 집합의 표현을 배우기 위해서 집합 하나를 일단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집합을 가지고 와볼까요? 자, 6의 양의 약수를 집합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6의 양의 약수가 뭐가 있느냐라는 건데 1, 2, 3, 6이 6의 양의 약수가 되겠습니다. 이건 뭐 되셔야 되겠죠. 여기서 조금 이제 걸리는 게 뭐냐면은 양의 약수예요. 양의. 6의 약수라고만 썼어도 지금까지 1, 2, 3, 6을 쓰셨을 텐데 정확하게 고등과정에서는 6의 약수라고만 적혀 있으면은 1, 2, 3, 6에다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까지 6의 약수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양의 약수라고 적혀 있어야만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라는 거 이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뭐 요런 집합을 가지고 왔어요. 이 집합을 세 가지 방법을 이용을 해서 한번 표현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적혀 있는 게 뭐냐? 원소나열법이다라는 거예요. 자, 원소나열법. 뭐 뒤에 보지 않더라도 감이 옵니다. 그쵸? 원소를 그냥 나열하면 된다라는 거죠. A는 다음 집합을 A 집합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집합은 대문자로 사용을 합니다. 자, 1, 2, 3, 6 원소를 나열을 한 거죠. 근데 어디다가 나열을 하냐? 중괄호 안에다가 나열을 해주시게 되면 집합을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을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중괄호여야 됩니다. 소괄호면 안 되고요. 대괄호면 안 됩니다. 반드시 중괄호를 쓰셔야 된다는 거 조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그냥 원소 나열법이에요. 원소 나열한 거 이게 끝이에요. 뭐 별거 없습니다. 자, 두 번째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합에 속하는 원소의 공통된 성질을 제시하여 나타내는 방법. 얘가 뭐냐면 조건제시법입니다. 쓰셔야 돼요. 조건제시법. 공통된 성질을 제시하여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나타내 볼게요.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x바 x는 그리고 6의 양의 약수 이렇게 써주시면 집합 A를 다음 집합을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냈다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집합을 사각형 등의 그림을 이용하여 나타내는 방법.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벤다이어그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집합을 사각형 등의 그림을 이용하여 나타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이렇게 그냥 그려주시고요. 얘를 A 집합을 한다라면 여기 안에 있는 것들이 A 집합의 원소가 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럼 A 집합의 원소가 지금 뭐냐면, 그러니까 6의 양의 약수가 뭐가 있냐면, 1, 2, 3, 6이죠. A 집합의 원소를 여기 안에다가 써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자, 이때 조심하실 거는 콤마를 찍지 않는다라는 거, 요거 좀 조심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집합의 표현 방법을 배우셨는데, 가장 활용도가 높은 방법이 뭐냐면, 벤다이어그램입니다. 집합에서 대부분의 문제는 벤다이어그램을 이용을 해서 푼다라고 해도 될 정도로 집합 파트에서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림 그려 푸는 거죠. 그 다음 우리가 이제 간간히 사용을 하는 게 이제 원소 나열법이에요. 그리고 가장 사용을 안 하는 게 뭐냐? 조건제시법입니다. 제일 써먹을 데가 없는 게 지금 조건제시법인데 여기다가 내가 지금 별표를 치고 있단 말이야. 자, 왜 그러냐면은
제일 써먹을 데가 없어요. 어디에서? 집합 파트에서. 집합에서 배우는 건데 집합 파트에선 제일 써먹을 데가 없어요. 집합 파트에선 얘를 제일 많이 써먹습니다. 근데 집합 파트를 벗어나는 순간 원소 나열법이나 벤 다이어그램 같은 경우에는 거의 볼 일이 없으실 거야. 물론 뭐 벤 다이어그램 같은 경우는 저기 뒤에 가서 뭐 함수에서 보실 수도 있다라고는 하지만 그걸 보면서 벤 다이어그램 뭐 이렇게 얘기는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안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조건제시법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계속 쓰시게 될 거야. 언제까지? 졸업하시는 그날까지. 자, 그래서 조건제시법에 대한 내용은 비록 집합 파트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고 보여지는 문제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렵게 공부를 정확하게 해석하는 방법을 배워 두셔야 뒤로 넘어갔을 때 언제든지 조건제시법은 나올 수 있거든요. 나왔을 때 해석을 하면서 문제를 진행해 나가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조건제시법 해석하는 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해볼게요. A라는 집합은 X 요 자리가 가장 중요해요. 요 자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쌤한테 안 배우시는 분들은 요걸 그냥 딱 물어봐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처럼 보이니? 라고 하면 100이면 100 다 여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쌤은 여기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 어떤 자리? 요걸 바라고 읽어요. 바 앞에 있는 요 자리가 가장 중요한 자리입니다. 요 자리가 무슨 자리냐면 원소 자리예요. 집합에서 원소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딨어. 근데 저 자리가 원소 자리라고. 그러니까 저 자리가 가장 중요한 거야. 되겠죠? 자, X 바 요게 뭐라고요? 바라고 바. 뭐? 보란 얘기죠. 뭘 보란 얘기야? 원소 X에 대한 설명을 할 테니까 보란 얘기예요. 봤어요. 봤더니 뭐가 있냐면 X는 6의 양의 약수랍니다. X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라고 한 거지. 그래서 봤더니 X는 6의 양의 약수. 그러니까 X는 1, 2, 3, 6이구나. 근데 X가 아까 뭐라고? 원소라고. 근데 X가 뭐라고? 1, 2, 3, 6이라고. 근데 X가 뭐라고? 원소라고. X가 뭐라고? 1, 2, 3, 6이라고. 그러니까 1, 2, 3, 6이 원소다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볼게요. A라는 집합은 X를 원소로 갖습니다. 봐라. X에 대한 설명을 할 테니까 봐라. X는 6의 양의 약수. 여기서 이렇게 끊어 읽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끊어 읽으시냐면은 X바 X는 6의 양의 약수. 이런 식으로 끊어 읽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끊어 읽는 것도 이렇게 읽으셔야 돼. X 바 X는 6의 양의 약수. 이렇게 한 번에 가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건제시법 충분히 강조를 드렸습니다. 원래는 이거보다 훨씬 더 강조를 많이 드리는데 시간에 지금 제약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강조를 합니다. 훨씬 더 강조를 많이 합니다. 실제 수업에서는. 자, 이 정도로 하고요. 그러면은 예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예제 2번입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표현 방법들 중에서도 조건제시법에 관련된 문제를 가지고 와봤어요. 이 문제 그렇게 쉬운 문제 절대로 아닙니다. 예제에 있는 문제라고 해서 쉬운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내용에서 쌤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내용, 그 내용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을 만한 문제를 가지고 온 게 예제이기 때문에 예제에 있는 문제가 쉬운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 예제 2번입니다. 두 집합 A집합과 B집합이 있습니다. A집합은 중괄호 안에 있는 게 원소라고 했죠. 원소 나열법으로 A집합을 지금 표현하고 있네요. 1, 2, 3을 원소로 갖고 있는 집합입니다. 자, B라는 집합은 중괄호 안에 보시면은 2와 3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와 3을 원소로 갖고 있는 집합이다 라는 거죠. 자, 이제 집합 C가 있습니다. 집합 C를 봤더니 이상하게 막
문자는 하나도 없어요. 그쵸? 문자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거를 해석하실 수 있으셔야 된다라는 거지. 자,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일단 읽는 거부터 해봅시다. 읽는 거. C는 X 플러스 Y. 봐. X가 A에 속하고 Y가 B에 속한다. 한 번에 가는 거죠. 자, 읽었습니다. 이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라는 집합은 X 플러스 Y를 원소로 갖는다. 봐라! X와 Y에 대한 설명을 할 테니까 X 플러스 Y가 원소면은 X랑 Y를 알아야 원소를 알아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X와 Y에 대한 설명을 할 테니까 봐라! 라는 거예요. 봤더니 X는 A 집합에서 가지고 온 거고 Y는 B 집합에 속한다. 그러니까 B 집합에서 가지고 온 거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죠. 따라서 X 플러스 Y는 X가 어디서 가지고 온 거라고? A에서.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게 1, 2, 3이다 라는 거죠. Y는 어디서 가지고 온 거야? Y는 어디에 속하는 원소냐면은 문자냐면은 B 집합에 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랑 3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만약에 X가 1이면 그리고 Y가 2면 더하면 3이죠. 그 다음 1이고 3이면 4고요. 2고 2면 4고요. 2와 3이면 5고요. 3이랑 2면 5고요. 3이랑 3이면 6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X가 될 수 있는, X 플러스 Y가 될 수 있는 것들이 다음과 같이 3, 4, 4, 5, 5, 6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앞에서 안 보고 넘어온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원소나열법에서 중복된 원소는 한 번만 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쵸? 근데 지금 보시면은 원소들을 구했는데 4, 4, 5, 5 중복되고 있어요. 중복되는 경우에는 몇 번만 쓴다고? 한 번만 쓴다고. 그러니까 4를 한 번만 써. 두 번 쓰지 말고. 5도 두 번 쓰지 말고 한 번만 쓰라는 거죠. 즉 X 플러스 Y가 될 수 있는 게 3, 4, 5, 6이다라는 거야. 근데 X 플러스 Y가 뭐였어?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였잖아. X 플러스 Y가 뭐였었냐? 원소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원소야. X 플러스 Y는 C집합의 원소잖아요. 그러니까 3, 4, 5, 6이 C집합의 원소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건제시법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집합 C의 원소들을 다음과 같이 원소나열법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NC 요거는 우리가 이제 다시 돌아가서 배울 겁니다. 미리 좀 보신다면은 집합 C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여라. 뭐 그런 뜻입니다. 요건 좀 이따 볼게요. 집합 C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여라가 되겠습니다. 자, 집합 C 봅니다. 원소가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집합 C의 원소가 4개죠? 그래서 NC는 4 이렇게 해주시면 문제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보실 내용은 집합의 원소의 개수입니다. 요건 뭐 내용이 간단합니다. 자, 일단 먼저 기호 보도록 하겠습니다. N하고 소가로 되어 있고요. A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대문자는 집합을 뜻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A라는 집합의 넘버, 원소의 개수를 의미하는 기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가로 안에 들어가 있는 집합의 원소가 몇 개인지 세알려 봐라. 뭐 그런 걸 의미하는 기호가 되겠습니다. 자, 원소가 유한계인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를 뜻하는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만 더 보시면 된다라는 건데,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괄호 안에 소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집합. 근데 지금 집합이 뭐냐면은 공집합이에요. 자, 공집합이라는 것은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을 원소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0개다가 되겠습니다. 뭐, 요 정도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거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라는 거죠. 이제 3번입니다.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출제율도 꽤 괜찮은데 오답률도 꽤 높은 문제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이 문제는 많은 친구들이 물론 몰라서 틀리는 친구들도 많겠지만 실수를 해서 틀리는 친구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함정이 곳곳에 숨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 자, 동그라미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괄호, 소괄호 안에 뭐가 있다고요? 집합이 있다고요. 얘를 보시면서 공집합이네? 라고 하시는 순간 이 문제는 이제 틀린다가 되는 거죠. 자, 공집합은 이렇게 씁니다. 중괄호 안에다가 얘를 동글뱅이 땡을 집어넣는 게 아닌 거죠. 이것과 이것을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얘는 집합입니다. 지금 중괄호 없습니다. 이거 자체가 공집합을 의미하는 기호가 됩니다. 자, 보시면은 중괄호 안에 공집합이랑 지금 똑같이 생긴 원소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원소가 있는 거죠. 몇 개? 한 개가 들어가 있어요. 자, 만약에 이 문제에서 중괄호가 없었다라면 소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집합인데 그 안에 이렇게 생긴 것만 들어가 있으니까 너 공집합이네. 그럼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0개. 맞네 하실 수 있는데 보시다시피 중괄호가 있습니다. 그러면 중괄호 안에 있는 게 이 집합의 원소가 되는 거고 공집합이랑 똑같이 생겼지만 어쨌든 공집합은 아닌 원소가 한 개 들어가 있으므로 1번은 1이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자, 동그라미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괄호 안에 지금 중괄호가 들어가 있어요. 집합이란 얘기죠. 그럼 그 집합, 그 중괄호 안에 있는 것들이 이 집합의 원소가 된다라는 거고요. 원소가 지금 3, 4, 5, 3개가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얘는 3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소괄호 안에 중괄호가 들어가 있어요. 집합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중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이 집합의 원소잖아요. 원소가 지금 몇 개냐면 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원소의 개수는 2가 되는 거죠. 그럼 빼주시면 얼마가 돼야 되냐면 1이 돼야 되는데 지금 3이 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것도 지금 친구들이 이제 답으로, 오답으로 이제 많이 체크를 하시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본 거지. 그냥 제대로 모르는 친구들은 4, 5, 4, 5 날리니까 3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지금 낚으려고 이제 문제를 낸 것 뿐인 거죠. 요거는 진짜 답은 1이라고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소괄호 있죠. 그 안에 집합이 들어간다고. 중괄호입니다. 그리고 중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이 집합의 원소라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2와 2를 원소로 갖는 집합인 거죠. 그럼 그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냐면 2개죠. 2. 근데 중괄호가 쳐져 있잖아. 얘는 개수를 의미하는 거야. 근데 얘는 지금 집합이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3번도 틀린 거죠. 3번에는 뭐가 와 있어야 되냐면 그냥 2만 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곳곳에 지금 함정들이 막 득실득실합니다. 그걸 다 피해내셔야 됩니다. 자, 4번입니다. 소괄호 안에 중괄호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2 빼기 1이 있어요. 만약에 여기에 콤마가 찍혔으면 2랑 마이너스 1이라고 읽었겠지만 이건 2 빼기 1이에요. 2 빼기 1이 얼마야? 1이죠. 그러면 중괄호 안에 결국 1 하나만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1이 되겠네요. 자, n 소괄호, 그럼 그 안에 집합이 들어가 있겠죠. 중괄호가 들어가 있네요. 그럼 그 중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원소라고. 따라서 원소가 지금 몇 개? 한 개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1입니다. 4번이 답이 되겠네요. 근데 이 문제는 뭐 이렇게도 나오는 것도 괜찮겠지만 이렇게 나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떻게? 3 빼기 1? 여기다가 2를 쓰는 거지. 이렇게.
요렇게. 그럼 맞을까요? 틀릴까요? 한번 고민해봐. 자, 여기 맞을까요? 틀릴까? 이렇게 되면 내가 쓴 문제를 좀 바꿨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되면 맞습니다. 이렇게 돼도 맞아요. 쌤, 얘는 1이고 얘는 2인데 왜 같나요? 중요한 건 원소의,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건 원소의 개수잖아요. 그렇죠? 1이냐 2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원소가 1이냐 원소가 2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원소가 몇 개냐? 한 개다. 원소가 몇 개냐? 한 개다. 그러니까 같다가 되겠습니다. 바꿔도 같습니다. 요거 옆에 좀 적어 놓으세요. 요거. 자,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소괄호 안에 중괄호, 그러니까 집합이 들어가 있네요. 근데 그 집합이 조건제시법으로 지금 표현되고 있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온 김에 해석을 한번 해볼까요? 해보죠. X. 이 자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원소 자리죠. 끊고 봐. 보란 얘기죠. 뭐를? X를 봤더니 X는 10보다 크고 100보다 작다인 5의 배수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10보다 크고 100보다 작은 5의 배수. 몇 개가 있지? 일단은 100을 5로 나눠주시면은 몫이 20이에요. 그쵸? 그래서 1부터 100까지 5의 배수가 20개입니다. 됐나요? 자, 근데 요 20개 안에는 5도 있을 거고 10도 있을 거고 15도 있을 거고 이렇게 어디까지? 100까지 있겠죠. 95, 100. 요거 다 알려주시면 이제 20개다라는 거야. 근데 이 20개 중에서 이 범위 안에 안 들어가는 5의 배수는 얘 안 들어가네. 10도 안 들어가네. 100도 안 들어가네. 몇 개 빠졌어요? 3개가 빠져나가네요. 그래서 몇 개다? 17개가 X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X는 원소입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원소의 개수죠. X가 될 수 있는 게 X가 17이라는 게 아니라 X가 될 수 있는 게 17개인데 X가 원소야. 그리고 문제에서는 원소의 개수를 물어보고 있어. 그러니까 원소의 개수는 몇 개야? 17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18이 아니라 17이 적혀 있어야 된다는 거 조심하시면서 아주 무서운 문제입니다. 굉장히 무서워요. 아주 함정들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답이 만약에 2번으로 나왔다 쳐. 그렇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3, 4, 5번까지 다 풀어보시면서 혹시 그 밑에서 또 맞는 게 나오지 않을까 찾아보시는 연습을 꾸준히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시험날 2번에서 답 나오면 넘어가지. 시험날에도 2번에서 답 나왔는데 3, 4, 5번을 다 풀어보라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시간이 없어요. 시간을 줄이셔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려면 평소에 1번에서 답 나왔다고 해서 2번에서 답 나왔다고 해서 체크하고 넘어가시는 습관을 가지시면 연습을 계속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연습을. 그래서 많은 연습을 하기 위해서 모든 보기들을 다 보시는 그런 습관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제 3번 마무리하겠습니다.